안녕하십니까.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입니다. 네.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계속적인 관망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. 좀 긴장된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지난해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고, 그리고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좀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, 일단 대선만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렇게 이제 관망세를 보이는 게 좀 긴장감이 돈다라고 해야 될까요? 이 대선 후보들의 이제 공약에 대해서 한번 또 뭐 살펴보는 시간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이제 그 전에 지금 이제 갭 투자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갭 투자는 뭐 상당히 이제 많이 진행들을 하고 계시는데요. 실질적으로 보면은, 저도 이제 뭐 부산에서 2010년 이후부터 해서 이거 관련해갖고 뭐 교육도 하고 해서 지금 거의 이제 10년이 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 그 사이에 뭐, 부산, 경남, 뭐 대구, 그 다음에 이제 서울, 인천, 대전, 뭐 전국 뭐 각지로 해가지고 이 갭 투자자들의 이제 쏠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이제 집값이 결정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. 이 갭 투자에 대한 금액이 보면은 뭐 금액을 이제 한 뭐 1억 이상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 뭐 5천만 원 이내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 역사 자체가 10년이 이제 지금 넘었고, 그리고 이제 또 제 주위에도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 갭 투자가 뭐 부동산 투자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트렌드로 이제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상 뭐 저도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해봤지만 이 갭 투자만큼의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기가 좋고, 그리고 이제 또 수익률이 이제 높은 그러한 이제 투자 상품도 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열광을 할 수밖에 없고, 정부에서 이러한 이제 갭 투자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 사실상 뭐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이제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갭 투자는 늘어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. 그런데 이 갭 투자가 지금 이제 이미 10년이 넘는 이제 시간을 보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왜 그러느냐면 올해부터 이제 DSR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1월부터 해가지고 이 대출액이 이제 2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DSR 40%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요.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소득이 뭐 만약에 이제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40%를 이제 적용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한 금액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이제 전국적으로 2014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집값이 계속적인 이제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뭐 이제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나온 대책의 이제 일환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크게 작용을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제 바젤 3라고 하는 이제 국제 이제 결제은행의 이제 그 회계 기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소득 기준으로 이제 대출을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바젤 3의 이제 핵심이 이제 DSR이 이제 되는 거고요. DSR은 이제 담보 가치보다는 소득에 대한 미래 소득에 대한 기준이 더 크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DSR이 이제 도입이 됐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국제 기준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회원가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DSR 기준은 없애지는 못하고 지금 40%인 거를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50%, 60%까지 이제 완화는 해줄 수는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아니면은
뭐 이제 총 그 대출 금액이 2억 원에서 뭐 아니면은 3억이나 4억 원으로 이제 완화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은 이제 나올 수는 있겠죠.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소득 기준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대출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.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자산은 많은데 소득을 이제 또 증빙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이 고소득 뭐 자영업자들, 전문직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도 좀 뭐 축소 신고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득 기준에 또 맞추다 보면은 대출 한도가 이제 좀 줄어드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부동산 시장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에 따라서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DSR을 이제 도입을 하면은 이러한 이제 유동성이 많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이제 아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적용되는 이제 기준을 이제 보면은 연소득이 이제 6천만 원 정도 이제 될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한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쓰고 있는데 4.5% 이율로 쓰고 있을 경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억 집을 살 경우에는 LTV 60%를 이제 적용을 해서 대출이 이제 3억 6천만 원 정도까지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대출이 2억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DSR 40%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. 그러면은 DSR 40%를 적용을 하면은 원리금 상환 금액이 2,400만 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 1,225만 원을 이제 적용을 받으면은 주택담보대출로 가능한 금액이 원리금 상환 금액이 1,17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죠. 주담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금액이 이제 2억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비해서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줄어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통장을 안 쓰고 있다 이러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더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지만 담보대출을 이제 많이 받을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DSR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이 갭 투자인데요. 이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보면은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 원 이하로 많이 하는데 뭐 만약에 이제 3억짜리 집을 갭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전세 이제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안고 자기도 5천만 원 투자를 해서 만약에 이 집값이 이 3억에서 뭐 만약에 이제 4억 원을 갖다 이렇게 되면 이제 1억이 오른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자기 투자금 대비해가지고 5천만 원 투자를 해서 1억 정도가 올랐으니까 200% 넘는 이제 수익률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이런 수익률을 만들어내겠습니까? 그죠? 그리고 이제 또 집을 산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그렇게 살 때가 이제 중요하지 사고 나서 이제 또 뭐 임대에 있는 2년까지의 기간은 상당히 뭐 중간에 크게 할 일은 없다라고 이제 보면 되니까 뭐 한편으로는 또 투자적으로도 상당히 편합니다. 그래서 또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. 이렇게 이제 레버리지를 이제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갭 투자인데 이렇게 이제 투자를 이제 하신 분들이 지금 2억 5천만 원 전세를 줬는데 만약에 이제 이 전세를 이제 나가신다라고 했을 때 2억 5천만 원을 돌려줘야 됩니다.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뭐 내가 이제 시중에 2억 5천만 원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내주면은 뭐 상관은 없는데요. 대부분 갭 투자라는 게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줄 수 있는 여력이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다음 세입자를 구해 가지고 이제 전세금을 상환을 해주는 패턴을 대부분을 이제 쓸 수밖에 없는데요. 이게 이제 또 원하는 시기에 또 잘 안 구해집니다. 안 구해지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집값이 오르는 시기가 이제 거의 이제 이 시기가 동일한 시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지역마다 갭 투자자들이 몰렸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전세 만기가 되는 시기도 대부분 동시에 이제 도래하게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보면 같이 뭐 투자했었던 분들이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세입자를 이제 못 구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뭐 전세 가격을 낮추면서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.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은 세입자가 다른 집을 또 봐놓고 이제 만약에 계약을 해놓은 상태거나 이러면은 이게 이제 한 3, 4개월의 이제 시간을 이제 두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
이 사이 때까지 안 나가게 되면은 세입자의 독촉이 엄청나게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건 당연한 일이죠. 예, 뭐 그건 임차인의 이제 권리이고 당연히 자기가 돌려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예, 뭐 강력하게 이제 뭐 요구하는 거죠. 뭐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뭐 가족부터 해갖고 사돈에 8촌 또 주위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뭐 총 동원해가지고 전화가 옵니다.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잘 안 구해질 때는 대부분 그냥 이제 대출을 해가지고 전세 뭐 태거자금 뭐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대출을 해가지고 전세금을 상환을 하고 그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나오더라도 그걸 감내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막 이제 전화 받고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이상한 소리 안 듣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. 예,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 왔는데 요번에 이제 DSR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보니까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. 전세를 이제 앞으로는 쉽게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렇게 보면은 은행의 이제 이 대출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DSR 때문에 이 2억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.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이미 대출들이 뭐 거의 풀로 쓰시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예, 그러면은 아주 난감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. 예. 갭 투자를 이제 해서 집값이 오를 때는 이제 주위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예, 내가 얼마 투자해가지고 뭐 어디 아파트를 샀는데 뭐 이제 한 1년 만에 1억이 올랐어. 예, 이야기들을 뭐 많이 합니다. 예,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세입자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뭐 안 나간다. 뭐 세입자 때문에 뭐 힘들어 죽겠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은 또 안 되는 이야기들은 또 잘 안 합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항상 시간이 지나고 이러한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고 하면은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죠. 뉴스에 나옵니다. 이런 이제 시기가 보면 항상 경기가 안 좋은 시기하고 막 부딪히게 되는데요. 저도 이제 뭐 방송 일을 뭐 이제 인터뷰나 이런 쪽으로 이제 뭐 10년 이제 넘게 했으니까 보면은 항상 이럴 때 이제 나오는 게 전세 보증금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느냐, 전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, 뭐 전세 보증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,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예, 그만큼 아주 지금 리스크한 시장인데요. 이게 지금 보면은 7월달이 되면은 1억 이상 대출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리 이제 전세 만기가 이제 돌아오는 이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 대출을 해가지고 뭐 월세로 돌려놓든지 아니면은 전세 보증금을 상환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충전시켜 놓든지 그렇게 해 놓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임차인에 대한 이제 전세금 반환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. 서로 다 심각한 문제이고 돈이 걸린 문제이고 대부분의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 자금이 걸린 문제라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이제 또 이 대선을 또 기다리는 이제 뭐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은 대출 완화인데요. 지금 이제 뭐 유력 후보 두 후보가 모두 이제 뭐 양도세 완화, 뭐 대출 완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출 완화 같은 경우에는 다 LTV 완화입니다. 이게 뭐 지금 LTV를 뭐 서울은 40%, 뭐 조정 대상 지역은 뭐 이제 60%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거를 뭐 70% 이렇게 이제 완화를 시켜주더라도 결국은 DSR 40%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LTV 완화해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대출이 안 됩니다.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제 결제 은행의 이제 회계 기준에 이제 사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DSR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뭐 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출을 완화를 해주면 내가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. 대출 뭐 만기 그 전세 만기 한 2, 3개월 전에 뭐 전세 내놓으면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. 이 DSR에 대한 조심해야 될 점 말씀드렸고요. 특히 하반기에 이제 또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도 보면 많기 때문에 이념을 꼭 유의를 하시고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